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조지아주에서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소송을 감독하는 연방판사가 11월 3일 선거에 사용된 더미니언 투표기를 선거관리들이 지우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웰 변호사는 원고 측 전문가들이 투표기를 포렌식 조사를 위해 즉시 압류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선관위가 재검표를 위해 개표기를 0으로 리셋한다는 텍스트 메시지가 진술서에 담겨진 데 따른 것이라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진술서는 애틀랜타시가 이미 개표기를 리셋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황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재검표는 오늘 귀넷, 캅, 체로키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팩트체커 중 한 곳인 폴리티팩트가 거짓이라고 확인했던 내용을 수정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포스팅은 보수평론가 캔더스 오웬스의 동영상인데요. 조 바이든은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데 왜 언론은 그가 당선됐다고 하느냐고 질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게시물이 거짓이라고 검열했고 오웬스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폴리티팩트는 거짓으로 평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웬스의 게시물에서 거짓이라는 딱지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거일 이후 법무부나 FBI로부터 선거 관련 사기나 비리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 중 실종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건 완전 사기다. FBI와 법무부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는 완전히 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 앤드류 맥커비 전 FBI 부국장, 그리고 오바마 시절 관리들에 대한 조사가 FBI나 법무부에 의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6개 경합주에서 타주로 이주한 유권자가 투표한 부정선거 행위를 추적해 공개한 맷 브레이너드 유권자 청년 프로젝트 팀에 최근 FBI가 연락해 불법 투표용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브레이너드는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05 특수요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화요일까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FBI는 선거 사기와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브레이너드는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3곳에서 발견된 이주자 투표수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숫자라고 에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이용해 완고한 국무장관을 제압하고 봉투에 있는 서명을 대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봉투 수와 투표용지 수를 빨리 확인하라고도 했는데 이런 간단한 조치들만으로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화당원들이 모두 화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침묵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주지사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근래 들어 대통령과 주지사 사이에 금이 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 터라 캠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연방 의원들은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2주 동안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부터 단 9일만 회기가 남아있고 상원은 14일을 남겨둔 상태인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부 기금에 관한 협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게 하려면 의회가 12월 11일까지 정부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백악관은 옴니버스 법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나친 과잉 예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인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 협상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주장하는 액수가 너무 달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 아메리칸 뉴스는 의회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5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BTS의 새 미니 앨범 B가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앨범 5장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룹으로서는 비틀스 이래 최단기간에 이룬 것으로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앨범 B는 BTS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앨범으로 지난 20일 발매된 이후 첫 주에만 앨범 판매 수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를 환산하면 총 24만 2천 장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 94.1%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만여 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총 19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85명은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단 11명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FDA는 12월 17일 모더나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집니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인이 나는 즉시 곧바로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단기 대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자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결국 2023년 6월까지 대체될 것이라고 연방준비은행이 오늘 발표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2021년 말까지 라이벌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을 중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 비율이 더 이상 공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벌은 야간 대출에 참여한 은행들의 평균값으로 계산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연준은 은행들에게 라이벌에서 SOFR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별장에서 반려견과 놀다가 발 가운데에 미세한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의 주치인 케빈 오코너는 초기 엑스레이상 명백한 골절은 없었지만 CT 검사 결과 바이든 후보의 발 중앙에서 미세 골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바이든은 지난 2018년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입양한 독일 셰퍼드 메이저와 함께 있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발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후보는 몇 주 동안 보조 신발을 신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나으시길이라는 짧은 트윗을 날렸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선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이 팀이 한두 회사가 아니고요. 무려 12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쪽에다가 팩트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회사가 12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인 이 폴리티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폴리티팩트라는 회사가 보수 평론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보수 색깔의 인터뷰를 주로 진행했던 분인데 캔디스 오웬스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캔디스 오웬스라는 여성분이 한 방송에 대해서 태그를 겁니다. 이건 이제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가짜다라고 태그를 거는데 이게 왜 뭐가 잘못이라고 했냐면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은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데 왜 언론들은 그가 당선됐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폴리티팩트가 이것은 거짓이다, false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오웬스 씨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요.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똑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팩트를 얘기했는데 근데 페이스북에서 왜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자마자 폴리티팩트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사항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아직 그냥 후보입니다. 당선 확정된 것 아니고요. 당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아직까지도 President Elect, 그러니까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주의회가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것 뒤집겠다 해가지고 지금 결의안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오늘 그 결의안에 대한 최종 통과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조인트 레졸루션이니까 이제 공동 결의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주 상원과 주 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내게 되고요. 이 공동 결의안의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강행이 되면은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펜실베니아 주지사하고 민주당이 반발을 해서 저쪽에서도 선거인단을 따로 내가지고 연방의회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연방의회에서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 쪽과 민주당 쪽 양쪽의 선거인단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무효 처리해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합주의 6개의 경합주들이 무효표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뒤바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펜실베니아주 선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한 주에서든 저희가 지금 6개 주 이야기하고 있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6개 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개 주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럼 나머지 주들도 다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줄줄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길을 CNN이 특집 방송을 했다 해가지고 또 뭐 화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좀 우스운 일이 돼버렸는데 그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NN 방송은 이 11월 27일 날 나온 방송이 아니고요. 9월 27일에 방송됐던 겁니다. 이 파리드의 테이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9월 27일 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한참 전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냐면은요. 이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는 그런 것으로 여론조사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검토하면서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며칠 전에 최근에 CNN에서 방송이 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켰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언론사들 중에서 일부 언론사들은 또 이것을 기사로 만들어서 야, 좌편향이었던 CNN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오해였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가요. 이 베커라는 아주 유명한 CNN 앵커가 있는데 이 양반이 트위터에다가 예전에 9월 27일 날 방송에 나왔던 그 방송 내용의 서머리, 가장 핵심 서머리 부분이죠. 그 이야기를 자기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11월 27일 날 방송된 내용인 줄 알고 서로 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어디까지나 오해였고요. 뒤늦게 11월 27일 날 베커라는 사람의 트위터에 올라와서 재조명됐을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 CNN이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진짜로 현실이 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다. 과연 CNN은 그러면은 논조를 바꾸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CNN은 지금까지도 계속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끝끝내 보도를 하고 있고 좌편향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좌편향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온 일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좌편향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자금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재정 지원이 이런 좌편향적인 쪽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왔던 점과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반언론 성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반감, 이것들이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 트럼프 정서가 쌓이고 거기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다 돈을 대주는 자금줄은 또 좌편향이고 하니까 이 언론사 전체가 자연스럽게 좌편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언론사들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언론사 혹은 주류 언론사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 언론사들이 다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과연 이 보수 언론들이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좌편향 언론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 중에서도 극보수 언론들은 정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극보수 언론들을 좀 도태시키고 정말 객관적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 매체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이 옥이고 어떤 것이 돌인지 옥석을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언론들이 지금 몇 곳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중에서도 요즘 그러한 그 분위기를 인식해서인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펜실베니아 쪽에서 판세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12월 6일, 7일 정도 선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이죠. 왜냐하면 12월 8일이 각 주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다 완성해서 연방의회로 보내주는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1월 8일이 지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 14일 날 투표가 있는데 그 투표가 있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투표에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일 전에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14일 날 투표를 해서 바이든 후보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12월 14일 날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한 결과는 1월 6일 날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6일 날, 그러니까 내년 1월 6일에 발표를 할 때 실제로 12월 14일 날 투표했던 그 결과를 100% 다 인정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몇몇 예를 들면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선거인단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12월 14일 날 와서 투표를 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1월 6일 될 때까지 정식 발표를 하는 1월 6일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연방 대법원에서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 자격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러면은 그 20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 20명을 뺐더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줄 알았는데 270명에서 모자라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 1월 6일 정식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1월 6일 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정식 발표가 되면 게임이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부정선거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이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불법 행위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당선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1월 20일 날 취임식에 선서하는 사람이 진짜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앞서서 이루어졌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거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사그라들게 되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이다라는 근거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하시게 될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조지아주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날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죠. 이 두 자리가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지켜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오게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특별히 도미니언 시스템 문제 그리고 우편 투표 문제 때문에 불법 선거라라는 증거들 제시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지금 많은 진술서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해서 이거 압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드니 파웰 변호사하고 린 우드 변호사가 함께 지금 도미니언 투표기 압류에 대한 그리고 도미니언 투표를 지금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중요하게 됐냐면 갑자기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재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재검표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부터 재검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재검표를 끝내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재검표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을 싹 다 지워가지고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재검표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들 사이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파웰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낸 겁니다. 지금 이 투표기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포렌식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이 투표기가 실제로 다루었던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그 증거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죠. 증거 인멸하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이전의 기록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재검표해서 추가로 데이터를 더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이미 애틀란타 시에 있는, 이게 풀톤 카운티 일부 지역이죠. 애틀란타 시에 있는 도미니언 투표기들을 일부를 벌써 지워버렸답니다. 데이터를 다. 재검표하기 위해서 지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다른 곳들도 그런 식으로 재검표 핑계 대가지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못하게 이렇게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 받아줬다가 또 안 된다고 기각했다가 또 다시 또 받아주는 이런 좀 번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미니언 투표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절대 건들지 마라. 이걸 변경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법원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정말 한시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긴박하게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 조지아주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방송에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TV 방송이긴 했지만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지지해줬던 게 창피하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에 2년 전에 주지사 선거가 있었을 때 사실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후보 시절에 3등 정도로 밀려져 있었던 후보였습니다. 1, 2, 3등이 있으면 거의 3등 정도로 밀려져 있었던 후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2등 후보가 됐고 그때 1등 후보가 누구였었냐면은 헤이시 케이글이라고요. 그 당시에 부주지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케이시 케이글이 다 주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그랬는데 선거를 바로 며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캠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투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캠프가 이 케이시 케이글을 아주 큰 차이로 뒤엎고 캠프가 주지사 후보가 된 겁니다. 공화당의 후보가 된 거죠. 이 공화당 경선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세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파, 트럼프가 나를 지지한다 혹은 난 트럼프랑 친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 유세 현장에 나와가지고 강조하는, 내비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아주 유행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캠프 주지사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사실은 조지아 주지사가 된 건데 그런데 주지사가 된 다음에 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그래서 허리케인 구제금 달라고 막 땡깡 부리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마찰이 좀 있었고 지금 둘이 서로 갈등이 있구나라고 결정적으로 밖에 알려지게 된 거는 이 래플러 의원, 켈리 래플러 상원의원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할 때였습니다. 원래 이제 자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해서 임시 상원의원직을 임명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임시 상원의원직 임명권이 주지사한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덕 콜린스라는 연방 하원의원을 상원의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주지사 만들어준 대통령이 추천을 했으니까 그 추천을 받아줄 것이라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캠프 주지사는 그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켈리 래플러를 이제 상원의원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앉히게 되죠. 이걸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사실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의 더군다나 연방 상원과 같이 아주 중대한 자리를 이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때 좀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그리고 나서 또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캠프 주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악관 측에서 야 지금은 가게 문 열면 안 되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캠프 주지사 간에 약간의 좀 어깃장 나는 소리가 들렸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캠프 주지사가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 조율이 다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어깃장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캠프 주지사는 결국은 언론하고 좀 더 친해지고 반 트럼프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요번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캠프 주지사는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레펜스버거 주 국무장관은 아예 대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현재 캠프 주지사의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혹시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내가 주지사로 지지한다고 했던 거 정말 창피한 일이다, 생각만 해도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주지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캠프 주지사는 도대체 우편봉투에 있는 서명하고 유권자 명단에 있는 서명하고 이 서명 대조하는 거, 서명 확인하는 작업, 그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우편봉투 숫자, 이거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이미 전에 한번 지적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우편봉투가 접수가 됐으면 우편 투표 접수됐을 때 봉투가 그냥 단순하게 봉투 숫자만 세보면 몇 통이 들어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통해서 개표를 확인한 개표 숫자, 투표 용지 숫자죠.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같으면은 정확한 건데, 그런데 이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껴넣기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안 하느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캠프 주지사한테. 근데 캠프 주지사가 이 말을 지금 받아들여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캠프 주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성명 발표를 할 때 주 국무장관한테 이거 서명 확인해봐라 라고 촉구한다, 서명 확인해보라고 촉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놨지 실제로 주 국무장관이 그걸 안 들었거든요. 그 지금 안 하고 지금 단순하게 재검표한다라는 것도 단순한 리카운트, 그러니까 그냥 숫자 세기만 하겠다라는, 기계로 그것도 숫자 세기만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대체 주 국무장관 한 명만 나쁜 놈인 건지, 아니면은 이 주지사하고 주 국무장관하고 둘 다 공모해가지고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좀 상황이 애매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캠프 주지사한테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발 좀 이 기회를 캠프 주지사가 받아주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이 우편봉투에 있는 서명이 진짜 본인의 서명인지만 확인해주는 작업만 해도 이게 합법적인 투표인지 아니면은 정말 불법, 잘못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투표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려 2,000개 이상을 서명한 그런 흔적이 지금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봉투로 확인해 봤더니 똑같은 사람의 서명, 이게 2,000명이 있더라, 2,000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조지아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스콘신주처럼 조지아주도 봉투 다 확인해 보면 이게 서명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같은 서명을 한 이런 것이 없다는 보장, 없으리라는 보장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인은 한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되냐 이거죠. 뭐가 문제되냐.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해봤더니 문제 없다 하면 어느 누가 그것에 승복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이미 다 걱정할 거 없다, 다 자기네들이 다 했다, 무조건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11월 말일까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미씨 화장품.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는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고 그것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진리 혹은 진실 이런 것들을 빛에 비유하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 빛에 비유하는데, 빛이라는 것은 어느 틈으로든 새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무리하게 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꼬리가 길면은 밟히는 법이죠. 그 흔적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죄상, 잘못들을 드러내는 증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기 시작했고, 또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FBI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조만간에 이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나지고 어떤 것이 사실이었는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